1986년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개시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머지않아 수입 개방 압력이 밀려오겠구나 라는 불안감이 팽배했고, 그래서 사실은 국내 축산업을 살리려면 우리나라 축산물이 수입품과 비교했을 때 결코 품질 면에서 뒤지지 않게,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상품으로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려면 등급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축산물 수입이 자유화될 경우 우리 축산은 무엇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 축산물 등급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등급제가 되지 않았으면 그 축산물 냉장 유통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는 상당히 우리나라 축산물 유통에 큰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축산물 등급 판정 제도 때문에 축산물에 대한 정보가 투명해지고 축산물도 계량으로 인해서 품질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지요. 또 농장 운영할 때 등급 판정서를 보고 출하와 도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어요. 등급 판정서 결과를 받으니까 내가 출하한 소의 육색과 등지방 두께를 알 수 있고 좋은 소를 더 키우고 부족한 소는 도태시키고 농장의 품질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고기에 대한 질이라는 개념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양만 따지고. 우리나라가 1986년에 전 세계적으로 시작했던 우루과이 라운드, 이게 이제 무역 자유화 정책입니다. 이것 때문에 1988년부터 쇠고기 수입이 개방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축산업이 수입 개방이 되면 살아남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략적인 차원에서 등급제 도입을 하기로 하고, 당연한 그 수순은 법제화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법제화 되기까지는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범사업 추진과 더불어 법 개정도 병행해서 추진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등급제를 도입해야 우리나라 축산물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일본이 가장 그러한 그 전략적인 측면에서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자료 조사를 저희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등급제도 시범 실시는 90년 7월부터 시작하여 등급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축산물 등급화 거래 지역 고시에 의해 실시된 95년 2월 전까지 장량 3년간 실시하였습니다. 시범 실시 기간이 길어진 이유는 도축장의 시설 미비와 도축장, 중매인, 판매장 등 이해관계자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현장에는 그 지금하고는 아주 전혀 다른 그런 그 환경이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현장으로 갔을 때는 전혀 그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소 냉도체 판정으로 인해 생고기, 육회 등 우리 전통 문화가 사라지는 것이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냐며 국회에 진정서를 냈고 농림부와 본사에 방문 시위도 하였습니다. 등급 판정을 하려면 하루 동안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뜻한 고기를 냉장 보관하고 등급 판정 받은 다음에 들고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지요. 등급 판정한다고 당일 반충을 할 수 없으니 손해가 발생한다고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러한 그 과정에서 제가 신속하게 온도체에서 등급 판정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헌 조사를 해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표면 온도만 낮추면 육색도 돌아오고 근내 지방도 고정이 돼서 등급 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져가지고 드라이 아이스 파우더로 절단면 표면에다가 도포를 시켜서 단시간 내에 온도가 낮아지고 육색이 돌아오고 그다음에 근내 지방이 고정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서 그것을 등급 판정 기술로 활용을 하도록 했는데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등급제의 공정한 판정은 점차 등급에 따른 가격 차별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정부 사임임에도 불구하고 도청이나 시청 이런 데에서도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런 것을 정부와 소비단체가 간담회를 통해서 유통업체 등 반대하는 분들을 다 설득을 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당시 등급제 마련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들의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수입 축산물에 대적할, 필적할 그러한 수단으로서는 등급제 외에는 방법이 없겠다 하는 그 사명감, 어떻게든지 성공시켜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 이런 것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이론적으로도 그 사람들보다 앞서야 되고 또 실제 그 실무에서도 그 사람들보다 앞서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직원들이 상당히 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 시작 10년 만인 99년 10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소낸독체 등급 판정 전면 시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가 특별히 좋지도 않았거든요. 더 큰 소도 있었고 살찐 소도 있었는데 좋은 소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등급제를 잘 몰랐으니까 얻어 걸린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등급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소 자질이 좋았나 봐요. 다 똑같이 길렀는데 얻어 걸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다수 사육이 목적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등급제를 실시하고 나서 이 다수 사육보다는 조금을 기르더라도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죠. 축산물 등급 판정 제도는 사실 우리나라 축산업을 살려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등급 제도를 정해서 한우의 우수성을 수입육과 경쟁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우 산업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지금도 아주 고가로 한우 고기가 팔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냉장 유통이라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등급제를 시행하지 않았으면 축산물 냉장 유통이 상당히 늦어졌을 것입니다. 축산물 냉장 유통을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축산물 유통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온도체 지육으로 유통되던 것이 냉장 부분육으로 이렇게 그 형태가 전환되면서 당시에 그 기반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축산물 유통 체계를 거의 혁명에 가깝게 개선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소비와 유통에 엄청난 공헌을 했고 가축의 어떤 생산 육종 방향을 이 등급제가 제시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장 운영이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많이 키워서 많이 출하하자였는데 품질 좋은 한 마리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적당한 두수를 키우더라도 좋은 품질로 키우려고 했죠. 농장의 품질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산자들한테는 또 생산의 그 지표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죠. 유통업자에게는 또 유통 그 지표를 제공해서 그 유통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비자는 또 자기가 사는 고기가 질이 어떤지 또 가격 대비 괜찮은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등급제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도입된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등급제는 기본적으로 유통 체계를 개선하려면 꼭 필요해요. 이제 우리 축산물은 세계에서 가장 품질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축산업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축산물을 주요 수출물 품목으로 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30년 세월이라고 하면은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동안 우리 축산물 품질평가원은 참 성장을 했는데 압축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오늘날에 있기까지의 발전을 경하에 마지 않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